나라 간의 소통과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선조들도 400년 전에 조선통신사를 통해가 일본과 문화를 나누고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걸요. 그러고 그 정신과 의미를 이어가는 행사를 부산에서 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2025 조선통신사 축제,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부산문화재단 글로벌 문화팀 김효정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문화팀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흘 동안 개최가 됩니다. 2025 조선통신사 축제. 자, 이번 주제는 함께 이어갈 내일이더라고요. 축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축제는 오늘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어갈 내일이라는 테마로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이번 테마는 과거의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또한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친수공원 일대까지 넓혀서 이는 조선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해양성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만이 가진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북한은 과거 일본으로 떠나는 바닷길이었기도 하지만 현재도 일본으로 취항하는 선박들이 출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기면서 과거와 현대가 융합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축제는 좀 새롭게 느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를 더 많이 준비했다고 요래 들었는데 예.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네. 이 한일 수교 정상화와 조선통신사가 갖는 의미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일 수교 정상화는 1965년 그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전후 복구랑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한국과 일본의 양국은 이후에 무역이나 문화, 인적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으로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통신사가 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조선의 문화와 학문이 일본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이 두 사례는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한일 양국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또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그런 의미들이 이번 축제에도 좀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축제 열리는 장소를 보니까 이게 부산 전역이 그냥 말만 부산 전역이 아니라 막 북항 친수공원, 광복로, 범어사, 용호동, 누리마루, 조선통신사 역사관까지 정말로 부산 전역에서 열리더라고요. 이번 축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먼저 조선통신사 학술 심포지움으로 네. 첫 문을 열게 되고 케이펙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조선통신사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축제인 만큼 양국의 연구를 하는 학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환영 리셉션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일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통신사 행렬 제연이 남포동 광복로와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행사 개최 이래 최초로 2번이나 개최를 하게 됩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일본 무형문화재인 쿠로사키 야마가사가 네. 9년 만에 부산을 방문해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들어올 때 맞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와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한 드론쇼가 북한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올해는 특히 동구청에서 협력을 해주셨고요. 예. 친수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개최되고 행사 마지막은 조선통신사의 일본 입항의 안전을 기리기 위한 행사들이 용호 별빛공원, 범어사,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와, 진짜 다채롭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예. 이 조선통신사 축제는 오늘부터 27일까지 열리고 예. 자, 조선통신사 축제에 또 백미가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 행사인데 올해 2번이나 열린다고 예. 요거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 장소가 넓어짐에 따라서 네. 2번의 행렬 재연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먼저 26일 토요일 2시부터
광복로에서 20년 가까이 행렬이 진행되고 또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당연히 조선통일사 행렬 제연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복로에서 행사는 공연 형태의 행렬이고요. 네. 웅장하고 정적인 대규모 행렬 제연과는 또 다르게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를 이동해서 오후 4시부터는 네. 1부드부터 북한 친수공원 입구까지 1.5km 거리를 약 500명이 참가하는 본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행렬 구간 옆 바닷길에는 예. 조선통신사 선도 함께하게 되어서 육로, 해로가 어우러지는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참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축제에서는 또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한 조선통신사선이 실제 일본으로 항해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옛날 조선통신사가 오가던 뱃길 그걸 재현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목포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통신사선은 2018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옛 문헌을 토대로 그 당시 실제 크기로 재현한 우리 전통 선박입니다. 예. 처음 배를 만들 때부터 일본으로 출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현했다고 들었는데요. 통신사의 바닷길은 부산을 출발해서 일본 세토네이를 지나서 오사카가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바로 일본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고요. 예. 2019년도에 처음 부산을 찾아서 조선통신사 축제에 참가한 뒤에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부산을 찾아서 많은 시민분들을 태우고 그때 통신사가 즐겨서 유람했다고 하는 5.6도 2기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후 충분한 예행 연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2023년은 스시마, 2024년은 시모노세키에 입항했고 올해 드디어 오사카에 입항하게 되면서 완벽한 바닷길의 재현이 되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너무 웅장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또 의미도 알고 보면은 더 와닿지. 조선통신사선의 오사카행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네. 4월 28일 부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네. 옛 통신사가 거쳐갔던 지역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러했듯이 배가 입항하게 될 예정의 일본 지역에서는 통신사선을 맞이기 위한 준비로 현재 지금 분주하고요. 일본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 한선의 멋진 모습과 또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정말 과거 통신사처럼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또 항상 한일 관계는 여러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배가 감으로써 통신사가 가지는 평화의 의미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배가 입항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선조들이 또 위험을 무릅쓰고 국교 회복과 평화 유지를 위해 지나갔던 험난한 바닷길을 260년이 지난 후손이 그 뜻을 기려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오사카 그 엑스포 행사장에서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과 똑같은 그 행렬이 진행이 되는데 오사카 엑스포가 얼마 전 개막했잖아요. 네. 통신사선이 출항해서 오사카 엑스포 기간 중에 한국의 날이 5월 13일입니다. 네. 그때 입항식을 가지게 되고 또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재현해온 행렬 재현을 엑스포 메인 회장인 유메시마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준비가 한창이고요. 부산에서의 축제 준비와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만 아무래도 부산에서 오랫동안 시간과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행렬 재현이 엑스포장을 찾는 전 세계인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예. 정말 개인적으로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통신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한일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부산 MBC 범위사옥 뒤편에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있거든요. 축제 네. 기간에 여기서는 어떤 또 행사 프로그램 즐길 수 있습니까? 네, 역사관은 아시다시피 2011년에 개관을 해서 벌써 1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통신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예.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역사관은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네.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네.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시면 해설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이를 해주실 거라 조선통신사에서 쉽게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이 조선통신사 축제라는 게 단순히 전통 문화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조선통신사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양국의 시민들이 서로 잘 지내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고 서로가 가진 문화를 재밌어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네. 통신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도 서로의 문화에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파견으로 만났던 양국의 사람들이 사인길이 끝나서 헤어질 때 언제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운 마음들을 신화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때 남겼던 기록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으로 등재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들을 현대에 다시 되새기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두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이어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오늘 시작되는 축제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부산문화재단 글로벌 문화팀 김효정 과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